자, 지금 어제 공약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금요, 이게 참 선거가 웃깁니다. 아니, 오늘 투표를 하는데 어제 공약집이 나왔어요.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뭘 보고 찍으라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은 그저께 나왔어요. 이게 뭐 참 어떤 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뭘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그냥 선거 전날 책을 만들어서 뿌린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 이러는가 봤더니 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문재인 시대로 회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일단 검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을 확실히 하겠다. 이 검수완박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2개만 줬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조금 복구하긴 했습니다만 아예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뽑는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 자격증 따면 예전에는 바로 검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게 아니라 경력 법조인 중에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이유는 결국 그거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중에서도 꽤 이제 이 민변이라든 인데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검사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아마 검찰총장만이 그동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원의 경우에도요. 지난번에 이제 대법관들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30명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법원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대강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이 4대강 보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없앤다, 다 보를 다 열어라 했다가 당시에 보호 인근의 이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결국 못 이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수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이 수량을 일단 모아놔야지만이 지하수가 많이 생겨요. 공주나 세종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 모여 있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뭄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비가 안 되는 가뭄이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를 놔둬야지만이 물이 일단 차고 그 물이 지하수가 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보를 지금 환경론자들하고 민주당은 계속 보를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보를 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서 보를 다 개방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죠? 농사 안 되면? 이거 아마 농민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발 너무 환경론자들 입장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지금 이상하게 오고 날씨도 이상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개천만 놔둔다면 그게 지금 뻘이 되지 저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조금 황당한 것은 이재명 후보는 이 아리백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을 100% 생산하기로 하는 아리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각 기업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그리고 의무적으로 생산하게 만드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이게요,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기존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게 지금 일정치가 않아요. 재생에너지가 일정치 않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AI의 출현입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력입니다. AI는요, 전기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습니다. 이 AI 칩을 이거 가동을 하려면 많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요, 세계적으로 AI를 제대로 이거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장점은 전력입니다. 바로 원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이 많기 때문에 AI 산업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당장요, 대만만 하더라도 대만은 원전이 없어요. 근데 TSMC라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대만은 수시로 정전이 됩니다. 그 전력이 부족하니까
TSMC의 이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 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구들은 계속 정전이 되어 와요. 지금 유럽은 전부 다 탈탈 원전 지금 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요즘 AI 쓰면서 뭐 지브리풍으로 뭐 바꿔달라, 뭐 이쁜 그림 바꿔달라 그러죠. 그거 하나 바꾸는데 드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AI 시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 AI 시대의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겠다. 뭐 공약집에 오면요. AI 관련된 것만 지금 잔뜩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AI 관련한 것만 이만큼 지금 공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하겠다는 게. 근데 이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약집에는 원전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건설하기로 한 원전만 건설하고 나머지 신규를 안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요가 엄청 폭발하고 있고 지금 전기료도요. 많이 해줘서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지금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혁명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기가 필요하려면 저 지금 호남 쪽에 뭐 저기에 태양광 돌려서 될까요? 아니 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계속 날 흐리면 계속 날 흐리고 며칠 된 가버리면 그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굴러가겠어요? 풍력, 태풍 오면 어떡하려고요? 바람 안 불면 어떡하려고요? 이 바람이 일정하게 불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아주 기후적으로 이게 악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까요? 어떤 때는 과잉 생산이 돼요. 근데 그걸 저장한다고 그러는데 이 저장이 며칠 못 합니다. 용량도 적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공장 AI 막 돌리고 해야 되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이걸 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시대 돌아가는 거예요. 문재인 시대에 지금 원전 5년 동안 우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유럽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또 유럽은 원전을 꽉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온갖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원전을 지금 뭐 수백 개 더 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먹거리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도구마에 빠져서 하는지 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라는 이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공약집에 뭐가 있냐면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 추진. 9.19 군사합의를 지금 다시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와 군사적 조치를 밀어붙여서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요, 저 연평도, 이 병영도에 포사격 훈련을 못했습니다. 이 위로 포를 못 쏴서 전부 다 K9 저 자주포를 끌고 내려와서 여 밑에 와서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대한 정찰 감시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정찰 능력입니다. 감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중단시키게 했어요. 이게 9.19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완전 구멍 생기고 북한은요 좋다고 하면서 지금 무기를 개발했잖아요. 무기 만드는데 더 신경을 곤두세웠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군사 기술을 엄청나게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고요? 그럼 어떡하자는 이야기죠? 북한은 저렇게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우리 보고 우리의 장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집에 넣어놨어요. 좀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요 이미 수천 명의 자기들 청년들 피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지금 미사일 기술, 그다음에 드론 기술, 구축함 기술 전부 다 전수받아서 지금 업그레이드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9.19 군사합의 다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 한번 실패하면 왜 했는지 하고 안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는 그때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어.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현실 있는 대로 보고 환경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도롱뇽 KTX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천성산 도롱뇽 그거 자연 보호한다고요. 청성산에 터널 만들면 도롱뇽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그때 스님 한 분이 단식하고 그래갖고 공사 한 1년 넘게 못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공사했는데 도롱뇽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도롱뇽 잘 산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천억에 드는 예산 낭비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천성산에 도롱뇽이 지금 없어요? 도롱뇽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생에너지 말은 좋죠. 그럴싸하죠.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저걸 한다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요 제일 중요한 시점은 AI 시대에 AI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느냐 안 잡아나가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옛날에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 공장을 만든 거 이거 똑같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바짝 해서 AI 시대를 우리가 딱 앞당겨 놓으면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야 전기 생산하지 마, 야 원전 하지 마.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 앞으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약집을 보면 제가 이게 다시 또 문재인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다시 검수완박, 사법부 무력화, 9.19 군사합의, 4대강 보호 문제, 쳇바퀴 돌듯이 이 4대강 문제는요 감사원의 감사를 9번 했는가 그렇습니다.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고 얼마나 이 낭비입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 잘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걸 또 열겠다? 지금 이거를 열어서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다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제발 좀 너무 도구마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좀 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은 만약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다 통행할 수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투표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또 어떤 있을지 이제 좀 국민들이 이제 좀 다리 뻗고 자자라는 좀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